프랑스의 바스티유 극장의 음악 감독으로 몇 년간 유럽 무대를 석권했었죠. 마이스트로 정이 드디어 더 큰 일을 해냈죠. 맞습니다. 이제 세계 5대 오페라다라고 하면은 오페라 극장이다 하면은 이 이탈리아 밀라노에 라스칼라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그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있고, 또 영국 코베트 카든의 로얄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이 프랑스 바스티유에 이 오페라 극장이 있고, 또 오페라 그 오스트리아 빈의 오페라 국립 오페라 극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개 중에 2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5개 중에 이미 프랑스 거쳐서 이번에 이제 라스칼라 감독이 됐는데, 사실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공공 오페라장은요, 이탈리아의 그 베네치아에 있는 산카시아노인데 이게 1637년에 세워졌어요. 17세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리 5대다라고 해도 이탈리아 사람들은 최고는 세계 최고는 라스칼라야 하고 있고, 사실 세계 또 많은 음악 애호가들도 그 부분을 인정하는데, 말하자면 5대 중에 하나도 아니고 지금 세계 최고 오페라 극장에 이 음악 감독으로 선임이 된 겁니다. 앵커님이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247년의 역사 속에 아시아인이 음악 감독이 된 것 자체가 지금 처음인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영광이 아닐 수 없는, 그래서 지금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부분이 이탈리아인이었고 비이탈리아인이 드문드문 나왔던, 그래도 역시 유럽인이에요. 그런데 아시아인 처음입니다. 그것도 247년 전. 그때 조선시대 쯤 아니겠습니까? 자, 라스칼라 이 극장, 역사와 전통, 실력 면에서 세계 최고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죠? 네,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47년, 1778년에 설립됐으니까 사실 유서 깊다라는 표현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약하죠. 갖고 있는 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그 오페라, 유명한 오페라의 초연이 된 곳이에요. 그 말씀하신 그 오페라들 좀 제가 쭉 열거를 해보면 베르디의 나부코, 그다음에 오텔로, 그다음에 푸치니의 나비 부인 투란도트. 나비 부인 초연 여기서. 이게 아마 오페라,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약간 좀 잘 모르는 사람도 하여간 뭐 들어봤던 그런 오페라 아리아들 네. 이런 것들이 이 라스칼라에서 처음으로 초연이 됐었다. 이런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토스카니니라든가 클라우디오 아바도, 리카르도 무티. 명지휘자들이죠. 이름만 들어도 클래식의 전설들입니다. 이런 양반들이 여기서 음악 감독으로 재임을 해서, 그러니 사실은 그렇게 세계 최고의 오페라 극장이 될 수 있었겠죠. 네. 저는 그 밀라노에 2번 갔었는데 저 라스칼라 극장 앞에서만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자, 라스칼라 극장의 역대 음악 감독들, 말씀드린 대로 거의 이탈리아인이었고, 그야말로 세계를 울렸던 그 쟁쟁한 거장들, 즐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면은 다 이탈리아인이었고, 딱 한 번 뭐 아르헨티나랑 이스라엘이랑 스페인 국적을 가진 아르헨티나 출신의 그 한 명이 딱 있었을 뿐이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처음이지만 비이탈리아인으로 쳐도 2번째라는 뭐 교황 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현지 반응도 대단한 거죠. 예를 들면 클래식 전문 사이트 바흐트랙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클래식 그래서 영국의 평론가인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평론가 노만 레브레 히트도 충격적인 선택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를 예상했던 건가? 이 이름이 있어요. 이제 다니엘레 가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요 사람이 후임이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까지 누구냐면은 리카르도 샤인데 2015년부터 이 음악 감독을 해왔는데, 최근에 건강 문제로 자꾸 공연이 취소가 되면서, 그분이 한 10년 했네요. 그렇죠. 2015년부터 했으니까요. 이거 후임이 나오겠다 했고, 그런데 이 다니엘레 가티가 굉장히 이 라스칼라하고 협연이 많았고, 무엇보다 이탈리아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가티겠지 했는데, 정명은 딱 발표가 나다 보니까 충격적이다,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네, 뭐 이게 클래식계 일대 사건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대단한 게, 이 사회 이탈리아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만장일치로 했다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르톤비나라는 총감독이 있습니다. 이 총감독이 그러니까 추천을 한 겁니다. 그 고심 끝에 이 정명훈 감독을
그러니까 추첨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정명훈 감독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 감독으로 이제 취임하게 됐는데 그 이사회 사람들 얘기하는 바가 이런 겁니다. 이 총감독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이사회 의장의 말씀을 전해드리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감독이 이 인사를 제안했는데 이는 그의 권리이자 의무다. 그는 선택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했고 우리는 대신 평가할 생각이 없었다. 우리는 만장일치로 총감독의 이 제안을 지지했다.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자, 정명훈 마에스트로가 사실은 실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바스티유 감독도 했고 그리고 이 라스칼라에서 거의 100번 전후의 지휘를 이미 했죠. 예, 음악 감독은 아니지만 객원지휘자로서 상당히 많은 그런 퍼포먼스를 라스칼라 극장이랑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좀 보니까 140일의 콘서트 9개 오페라, 9개 오페라를 48회 공연을 했으니까 이것만 합해도 근 200회에 가까운 그런 공연을 직접 지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니까요. 사실 음악 감독만 아니었을 뿐이니까 타이틀이 없었을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험을 지휘 경험을 해서 뭐 물론 이제 그 당시 1989년 그 당시 이후에 뭐 어떤 멤버들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라스칼라 극장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라스칼라 이 극장은 좀 자주 이렇게 방문하거나 어떤 공연을 봤던 그런 그 청취자들 또는 이제 그 관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명훈이라는 이 지휘자가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 감독이 된 거 자체가 너무 생뚱맞고 너무 말도 안 돼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걸 당연히 될 뿐이 또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023년에 라스칼라 필하모닉 첫 명예 지휘자 추대가 되기도 하는 등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인연이 참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갑자기 로또처럼 된 분이 아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질문과 답변을 들은 겁니다. 자, 정명훈 씨, 우리나라가 낳은 클래식의 원조 스타들 이른바 정 트리오의 일원이었습니다. 1974년 정명훈 씨가 모스크바에서 상을 받고 돌아올 때는 김포공항에서 서울시청까지 카퍼레이드도 했었습니다. 보시죠. 7월 초순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5회 차이콥스키 음악제 피아노 부문 2위로 입상해 세계 정상을 확인하고 돌아온 이 젊은 음악가를 시민들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정명훈군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환영대회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더욱 노력해서 우리 민족의 타고난 음악성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 무려 51년 전 서울시청은 비슷하군요. 정명훈 군, 이때는 군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피아노로 상을 받았어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훈장도 줬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 영화관에서 대한뉴스 틀어지던 시절이잖아요. 대한뉴스 할 때 아닙니까? 뉴스 할 때인데 이때 공항부터 서울시청까지 가도행진을 했다. 입국하는데 환영을 했다. 대부분 스포츠 선수였거든요. 사라예보의 영웅이라고 전설이라고 불리는 이에리사 정현숙 선수가 있었고 홍수환. 네, 사전옥의 홍수환 선수도 있고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선수가 있었고 이랬는데 음악인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카퍼레이드의 영예를 누린 분이 바로 이 정명훈 감독입니다. 그것도 소련 모스크바에 가서. 네, 1974년 7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 자유진영, 이 공산진영 나눠져 있을 때 거기에 가서 콩쿠르에서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2위를 했는데요. 1위부터 3위까지 있을 때 당연히 1위, 3위 다 소련 사람이었고 그리고 1위는 특히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의 사위였다 그래요. 이럴 정도인데 거기에 가서 오죽 실력이 출중하면 1위를 했을까. 그래서 가도행진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때 분위기로 보면 1위 같은 2위였죠. 자, 정트리오로 불린 이 정명훈 씨와 이 두 누나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원조 클래식 스타들이었습니다. 특히 둘째 누나인 정경화 씨는
정말 대단한 스타였죠. 대단한 스타였죠. 뭐 바이올린의 여제다, 뭐 현의 마녀다, 현유의 마녀다, 아시아의 표범이다. 정말 대단한 그 수식어가 있었는데 이 이제 삼남매 중에 이 정경화 누나가 7살에 바이올린 시작했으면 그렇게 일찍 시작한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9살에 서울시향과 협연할 정도로 굉장한 신동 음악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리어드 음대를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바이올린에 있어서의 어떤 전설적인 인물 그런 분을 스승으로 삼아서 갈라미안 네, 교수. 갈라미안한테 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요. 이 줄리어드 음악원 예비학교 여기서 오디션을 이제 봤을 때 그렇게 딱 그 어린 나이에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음악인들이 잘 되는데 네. 고독이 어떤 또 어떤 음식이 영혼의 음식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미국 생활 순탄치 않고 고독하고 외로웠을 거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도 한음이라도 틀리면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연주를 해서 오늘날의 그런 영광이 있었겠죠. 자, 이 정트리오 남매를 이렇게 훌륭하게 음악가로 키워낸 분, 어머니 이원숙 여사였는데 이분 스토리도 대단해요. 그 맹자 우리 그 엄마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원숙 여사도 자식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서 이렇게 출중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몇 사람 있었고요. 이 상황에서 한국에서 더 이상 이제 이 친구들을 키우면은 정말 이들의 천재적인 재능이 제대로 발현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과감하게 미국 이민을 이끌어냈죠. 네. 그래서 결국 미국 이민을 가서 이 자녀들이 다 음악가로, 물론 이제 다 뭐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음악가가 된 건 아닙니다만 그 중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세 남매가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고 그걸 이제 키워낸 게 바로 이원숙 여사인데 가서 정말 식당 일을 하고요. 나중에 식당도 차려서 음식 장사하면서 돈 벌어서 자식들 그 뒷바라지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당시에 우리나라 엄마들의 이 어떤 강인한 이런 힘 이런 것들을 이원숙 여사가 그대로 보여줬고 그게 세계적인 음악가를 키우는 걸로 발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어머니 2대 가사과, 옛날에는 가정이라고 하지 않고 가사과라고 했어요. 거기 졸업하신 분인데 시장 통해서 장국밥 파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명훈 씨가 이 피아니스트에서 세계적인 마에스트로로 거듭나는데도 역시 어머니 역할이 컸죠? 사실 이화여대에서 뭐 영문과는 늘 커트라인이 제일 높지만 뭐 이제 시대의 변에 따라서 21세기 전후에는 이제 신문방송학과가 높고 근데 사실 예전에는요 가사과하고 영문과가 같았어요. 그만큼 재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는 국내 한국에서는 장국 을 시장 통해서 팔았고 미국에 가서도 그냥 우아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음식점을 낸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인들은 팀 문화가 있잖아요. 그 1달러 주는 걸 차곡차곡 모아서 아들 정명훈에게 그랜드 피아노를 사주기도 하고요. 또 그 돈을 모아서 워싱턴 음악당을 빌려서 첫 연주회를 해주기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그런데 정명훈 씨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머니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우리의 결정만 기다리셨다 했고 꾸짖는 게 아니라 늘 칭찬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했고 정명훈 씨, 누나 정명화 씨, 또 동생 정경화 씨까지 이 3남매 사실 이 백악관에 가서 연주했을 때도 정말 한국인이 이렇게 연주를 잘해 깜짝 놀래켰었던 그런 일화도 있는데 그러한 자식들 잘 키워낸 공로로 1990년에 이 어머니도 국민훈장 받으셨죠. 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닉슨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역사 얘기예요. 자, 정명훈, 조수미, 우리나라가 배출한 그야말로 세계적인 클래식 스타들입니다. 두 사람 몇 달 뒤에 함께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6월에 경주에서 이 세계적인 스타 정명훈과 조수미가 만납니다. 이 경주에서 앞에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이것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예술 행사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됐는데 이 정확한 날짜는 6월 13일 오후 7시예요.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만나게 되고요. 그 당연히 이 정 감독께서는 지휘봉을 잡으시고 우리 조수미 씨께서는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들려주시겠죠? 네. 자, 우리 클래식에서도 세계적 자부심의 국가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